로마에서 사라진 뒤 한국행. 북한 전문가들도 깜짝 놀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국을 택할 줄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졌던 조성길 북한 대사, 이미 작년 7월에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뉴스인데요. 사라졌었던 그가 한국행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지 오늘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서울까지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로마에서 잠적했던 게 2018년이었습니다. 며칠 뒤 불행하게도 당시 고교생이었던 딸은 평양으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당시 조성길 대사가 잠적한 이후에 북한에서 파견된 체포조, 북한 이른바 특별요원급들이 이탈리아를 급하게 찾기도 합니다. 잠적 사실이 알려져서 미국과 유럽 등 제3국의 망명설이 강하게 제기됐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에 비밀리에 한국에 입국했다라는 게 오늘 새롭게 알려진 겁니다. 대북소식통은 그만 온 게 아니라 혼자서만 온 게 아니라 아내와 아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 라고 동아일보 기자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정부고위 관계자는 조선일보 기자에게 조 전 대사대리 부부가 이탈리아에서 잠적한 이후 서방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스스로 걸어 들어와서 망명을 신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깜짝 놀랄만한 소식입니다. 여러 보도들에 따르면 정확한 망명 루트와 망명 사실은 우리 외교당국이 정확하게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그가 서방 국가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문을 스스로 두드려서 망명을 선택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당시만 하더라도 상황이 꽤 긴박했어요. 저도 분명하게 뉴스 기억하는데 북한에서 체포조가 급파돼서 이탈리아 현지에서 조성길을 잡기 위해서 북한의 그 무서운 체포조까지 급파됐던 그 뉴스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되는데 작년 7월에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렇죠. 실종됐다고 알려졌던 거는 2018년 11월인데 사실 그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지난해 1월이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그때도 사실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행방을 찾지 못해서 어디에 있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체포조 보냈다. 그리고 딸이 북한으로 송환됐다. 그러니까 딸은 이제 계속 대사관에 있었었는데 이탈리아 대사관에 송환됐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물론 이제 딸이 본인이 직접 자진 입국을 한 건지 아니면 송환됐는지 정확히 지금도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성길 대사가 더더욱이나 대사 대리 이제 가족들이 더더욱이나 이제 어떤 행보 자체가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든 지금 그 이후로 거의 이제 2년 동안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는데 알려진 건 이미 지난해 7월 달에 한국에 망명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의 이제 황장혁, 태영호 의원 이후에 최고위급이 망명한 이제 그런 사안이고 더욱이나 더 중요했던 게 지금 이 조성길 전 대사대리가 했던 업무입니다.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와인이라든지 이런 사치품을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 정부도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추측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왜 15개월 만에 이 사실이 공개됐는지가 오히려 관심이 높을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앞으로 국감 이런 데에서 정보위나 이런 데에서 그 내용들이 좀 이제 알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당시에 이재명 기자, 조성길 대사 대리를 잘 아는 외교계 소식통에서 조 대사가 급하게 아내와 함께 대사관 건물에서 나오고 아들을 챙겼는데 미처 딸을 함께 나오지 못했던 소식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때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뉴스 보면서 아버지의 그 남겨진 딸에 대한 정말로 지극히 안타까움 그리고 그 딸이 결국 평양으로 강제 송환됐다라는 소식까지 확인되면서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잠적한 혹은 북한말로 따지면 조국을 배신한 외교관의 자녀가 북한으로 송환됐을 때 어떠한 처우를 받는지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그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정확한 팩트는 알려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아들과 그러니까 그 부인과 아들은 데리고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산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사관 나와서 차를 타고 이동했다. 이렇게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그 차가 어떤 차인지도 지금 정확하게 알려진 건 아니고 일각에서는 기만소를 이렇게
도와줬던, 망명에 도와줬던 그런 자유한국이 이제 차량을 제공해서 탈출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 얘기하면 딸이 결국은 딸을 데리고 못 나온 건지 아니면 딸은 오히려 망명을 원하지 않아서 남았던 건지 자체도 약간 불확실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강제로 송환한 건지 아니면 자진 입국한 건지 자체도 약간 이제 불명확해서 그 점도 사실 지금으로서는 어떤 게 맞다 이렇게 확답이 어려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어쨌든 조성길 전 대사대리 가족 입장에서는 딸이 북한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으로 망명한 이후에도 자신의 망명 사실을 최대한 공개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은 딸이 자진해서 본국으로 돌아왔다라고 현재 주장은 하고 있지만 북한의 이 말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도 조금만 따져봐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조성길 대사대리가 어떤 인물인지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평양 외대를 졸업했고요. 부친이 외무성 대사, 장인이 주 태국 북한 대사, 완전 엘리트 집안. 2015년 5월 이탈리아 현지 부임했고 대북 제재를 피해서 외화벌이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북한 체제 내에서는 맡았던 인물입니다. 김정은의 사치품을 조달하는 것에 책임자였다. 김한소를 구출한 자유조선이 관여했다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부친과 장인 모두 고위 외교관을 지냈던 엘리트 집안, 이른바 출신 성분이 좋았던 조성길, 네. 승승장구했고 이탈리아의 대사대리라는 막중한 책임까지 맡고 어떻게 보면 북한 내에서 체제 내에서 굉장히 선택받은 엘리트였던 그가 왜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한 걸까? 아직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015년에 이태리 부임했을 때 3등석 기관으로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2018년에 들어와서 1등석 기관이 되면서 그때 6차 핵실험 때문에 문 대사가 당시 주 이태리 대사가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대리 대사를 달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문제는 이제 이태리 대사가 하는 역할이 말하자면 외화 벌이 그리고 이태리나 서유럽에 있는 상당히 사치품들을 북한으로 보내는 돈도 보내고 아주 김정은 일가의 뭔가 이렇게 럭셔리한 그런 어떤 개인적인 물품들을 사서 보내는 것인데 실제로 자금도 차단되고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문제가 대북 제재가 심화지대 보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에 차질이 빚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본인이 이제 2015년부터 왔으니까 한 3년 되면 2018년 말 되면 귀국하게 됩니다. 임시를 끝내게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이러한 문제가 사실 자기한테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책임을 꾸짖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네. 3등석 기관이 갑자기 1등석 기관을 하면서 대사 역할을 하다니까 무리수도 따랐을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이제 태영호 공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으로 망명했다라는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타진을 하게 된 배경이 신경의 변화가 있었는데 당시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하노이 말하자면 미팅을 준비했다든지 이제 그러면서 미국 자체도 북한과의 상당히 좋은 분위기 속에 있어서 말하자면 조대사의 말하자면 그 망명을 선뜻 손을 잡아주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유럽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아직도 북한이 대사직을 파견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보망에 걸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고민을 많이 해왔고 결국에는 한국행을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았겠나. 다만 자기가 걸어 들어간 대사관이 이태리 대사관이 아니고 유럽의 어디인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